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왔는데요. 왜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그러네요. 오늘은 뜬금없이 오늘 빠질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왜 ASML이 원래 실적 발표가 원래 오늘 저녁인데 갑자기 이제 전산 오류가 생기면서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16% 급락이 좀 나왔어요. 잠깐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뭐 이런 급락이 다 있나 싶지만 16%가 빠졌어요. 이거 이제 ASML 네덜란드 회사 차트인데요. 어제 16% 빠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IT 관련 반도체 주들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얘가 이제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의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줄었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 뭐예요? 반도체? 야 수출하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꽝꽝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무역전쟁 중이잖아요. 그게 실적의 여파가 온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는 회사길래 이게 다 영향을 줘 했더니 노광장비 있죠 여러분?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이 회사를 찾아가서 오너를 만나면서 야 우리 이거 장비 좀 줘라. 막 했었잖아. 장비 한 대 값이 몇 천억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 회사만 만들어.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 독과점인데 요게 뭐다?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ASML은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성을 만드는 장비라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보면은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저조한 걸로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잖아요. 계속 뭐예요? 생물보안법이 뭐예요? 중국에 야 CDMO 하지 마 이거잖아. 반도체 똑같이 기술 유출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적이 좀 나쁜 건 이해하지만 거의 바닥을 친 거고 일시적인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크게 불안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4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중동 리스크 전쟁 어때요 지금 상황? 없어 이제요. 이란이 이스라엘 이길 것 같으세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뭐예요? 뭔가 유가에 대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군사적인 부분만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나토가 또 우크라이나 막 지원 들어가고 있어. 러브 전쟁도 뭔가 애매한 상황이야. 근데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왜? 리스크 하나 뭐였죠?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문제였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해리스 후보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격차가 너무 커졌어. 예측 사이트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일전에는 해리스 후보가 살짝 앞서는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엔솔이 대규모 수주 이슈에 대한 포인트가 최근에 빵빵 터지면서 나왔었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요. 포스코 라인들 보면 차트가요. 무너지는 라인이잖아요. 저조차 이제 낮방송 매일 나오지만 뭐 포스코 라인들 추천 들어갔다가 빠르게 손절 다쳤어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빠르게 뭐 몇 퍼센트 손절을 몇 퍼센트 손절치고 다 나왔어요. 이거 일단 빼자 우리. 조금 이따 보자. 왜? 이 불안감 자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11월 5일 날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야, 지지율 얘기를 계속 기사화시킬 거라고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잘 나가는 놈 따라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애매해진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를 기다려야 돼. 시장에 좀 오를 만한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여러분 보시면 너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S&P 500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데 러셀 2000 그 급등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정보가 안 가? 자,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나 남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뭡니까? 전쟁 이거 다 필요 없고 뭐가 있을까요? 미 대선의 불확실성 하나 남아 있고요. 하나 뭘까요, 여러분? 금투세.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채권 들어가서 편입됐어. 유럽 쪽에 FTS 편입됐어. 필요 없어. MSCI에 들어가야 돼, 미국 쪽에. 그 의미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 가려면 이 금투세 해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 좀 어떻게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금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가져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헤매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안 가, 주가가. 삼성에 제가 라인을 주봉상으로 그어놨었죠. 역사적인 자리가 왔다. 10년 차트를 라인을 펴고 봤을 때 항상 뭐예요? 이 라인을 삼성은 지키면서 갔던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봉상의 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심하게 깨지긴 했어요, 최근에. 이 라인의 하단이 63,000원 근처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삼성이 조금 뭔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어제 오늘 기사가 있었는데 삼성 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전과의 삼성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들이 추구했었던 전략적인 부분 지금까지 오고 있긴 하지만 뭔가 회사가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다시 앞에 나와서 등기 들어온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희 회장 추모식인가요? 그때 맞춰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의 본격 반등 자체가 일단 이번 달 말부터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셔야 될 게 11월 5일 날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그때까지는 가요. 거기에 하나 더 뭐가 있죠? FOMC의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11월 7일인가 8일인가 있어요. 그렇죠? 11월 달에 FOMC 열리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물론 이제 25bp로 한 칸을 내리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일본 BOJ에서 또 뭐 할지 모르는 거지. 상황이 약간 복잡하긴 해. 근데 확실한 거는 뭐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이제 떠든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 뭐예요? 트럼프는 또 푸틴이랑 또 얘기를 하잖아. 편하게. 좀 친하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 김정은하고도 친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뭐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테마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우크라 재건 테마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보셔야 돼요. 이쪽 테마 갈 거예요. 가상화폐주들이 아직 꿈틀거리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꿈틀거림이 있는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정말 중요할 거고 다만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나 테마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애들은 조금 신재생 쪽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일단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자, 엔비디아가 다시 여기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건데 최근에 자연스럽게 HBM 관련주들, 그다음에 유리기판, CXL, 그러니까 그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죄다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일시적이라 말씀드렸어요. 왜? 실적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오늘? 구글에서 뭐예요? SMR 회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IT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SMR로 에너지 만들고요. 이 AI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또 어디로 가요? ESS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저장 장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크게 움직임. 이게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그냥 구글이 그냥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좀 재밌어진다. 그러니까 IT 쪽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인 하락 자체가 제한적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현재 아래에 있긴 한데
반등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죠? 분할 매수 하시는데 월급을 만약에 이제 500만 원 뭐 받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 받으시면 뭐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일부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눠 사시라고요. 2번 정도. 왜요? 금리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금리 포인트가요. 3% 아래에 미국은 계산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최소한 몇 차례일까요? 대여섯 차례 더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뭐 경기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약간 조금 내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년 뭐 한 여름쯤이나 아니면은 뭐 좀 길게 보면 내년 끝자락까지는 금리를 맞출 거예요. 근데 금리가 밑에 딱 고정돼서요. 원하는 금리까지 내린 다음에 주식을 할 때 주식이 가장 잘 가요. 재밌게 가요. 주식하기 편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그냥 차분하게 모아만 두신다면은 어느 순간보다 수익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약간 삼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 하이닉스한테 완전 HBM 이슈 자체를 뺏겨버렸거든. 그렇죠? 그래도 이 추세라는 건요. 모두가 그렇지만 여러분 11선, 21선, 61선, 120선 이런 거 왜 봐요? 224선 왜 봐요? 우리는 이 차트 추세에 대해서 기관도 그러하고요. 외국인들도 그러하고요. 우리 개인들도 다 뭡니까? 암묵적 동일하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깨지 않았던 자리. 깼으면 뭐다? 매수 자리 맞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시간은 걸려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맨날 대응했었던 그 자리. 온 거죠. 차트는 좀 10년치를 펼쳐놔서 좀 뭐 쉬워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자리를 잡아갈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뭐다? 국내에 사실 저도 이제 애국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할 바에 엔비디아를 사세요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해 왔어요. 그간에. 왜? 안 돼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맨날 낮방송에서 나스닥이 신이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고요. 전 세계 모든 돈이 미국으로 다 모이는데 답이 없다니까. 엔비디아가 사상최고가 어제 갈아치웠다가 그저께 갈아치웠다가 오늘 새벽이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결국 얘들은 올라간다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선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삼성을 계속 뭐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만 따지고 보자면 엔비디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사람으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짧게 우선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